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진 25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진 겨우 이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나타나자 자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의원들의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김 후보가 후보 자리를 지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였는데 조금 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행할 조건이 마련돼 더 큰 파열음이 날 걸로 보입니다. 바로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김영민 기자,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과 지지자 등은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모두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법원이 설명했습니까? 네, 법원은 정당의 후보 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 내부 질서는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관여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당의 세세한 결정까지 법원이 모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법원은 김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선 TV 토론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는 경선을 통해 후보 선출을 한 직후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김 후보가 밝혔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어제 김문수 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22번의 단일화 과정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김 후보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 변수였는데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단일화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단일화를 위한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안건이 반드시 김 후보를 떨어뜨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쥐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는 김 후보 자체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단일화 절차나 시점 등에 대한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상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계획했던 단일화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부지방법원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